지금 여러분의 미국 주식 계좌가 녹아내리고 있다면 범인은 금리가 아닙니다. 2026년 2월 나스닥을 강타한 건 바로 이 버튼 하나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더 이상 소프트웨어 비용을 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돈이 끊기자 월가선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순간 가장 먼저 파산하는 건 인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였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2026년이 사스 대붕괴의 원년인지 그리고 살아남을 기업은 어디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2026년 2월 4일 오늘 아침 뉴스 보셨습니까? 나스닥이 하루 만에 4% 넘게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장주들도 휘청였죠. 많은 분들이 연준이 금리를 안 내려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하락장의 진짜 원인은 금리가 아니라 구독 취소라는 낯선 단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업무를 위해 슬랙, 줌, 세일즈포스, 노션 같은 툴을 몇 개나 쓰고 계신가요? 지난 10년간 기업들은 직원 한 명당 매달 돈을 내는 시트 기반 요금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직원이 늘어나면 소프트웨어 회사의 매출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그야말로 되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죠? 그런데 2025년 말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신입사원 10명이 하던 일을 AI 하나가 처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경영진은 당연한 의문을 가집니다. 직원이 줄었는데 왜 소프트웨어 비용은 그대로지? 결국 CFO는 결단을 내립니다. 사람이 없으면 계정도 필요 없다. 전부 해지해. 이것이 바로 지금 월가를 공포에 떨게 하는 사드의 역설입니다. AI가 발전할수록 기업의 생산성은 올라가지만 역설적으로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의 매출은 박살이 나는 구조가 된 것이죠. 실제로 최근 실적을 발표한 미국의 대표적인 인사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A사의 사례를 봅시다. 이 회사는 2025년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0%나 급감했습니다. 고객사들이 AI 자동화를 도입하며 채용을 줄이자 유료 계정 수가 수십만 개나 사라져버린 겁니다. 문제는 단순히 매출이 줄어드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모펀드, PE와 LBO라는 폭탄입니다. 지난 몇 년간 사모펀드들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믿고 수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사들였습니다. 자, 이때 자기 돈만 쓴 게 아닙니다. 회사를 담보로 막대한 빚을 내서 샀죠. 이걸 차입 매수, LBO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의 월세를 믿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건물을 산 건물주와 같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방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미국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벌어지는 일이 딱 이렇습니다. 2021년, 2022년에 고점에서 인수된 기업들이 문제입니다. 유명 사모펀드들이 소유한 B2B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부채 만기가 2026년부터 줄줄이 돌아옵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금리는 여전히 높고 갚아야 할 원금은 산더미인 상황. 이를 소프트웨어 파산 도미노라고 부릅니다.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실리콘밸리에서는 좀비 유니콘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 이자 낼 돈도 없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는 뜻이죠. 네, 그렇다면 모든 소프트웨어 기업이 다 망하는 걸까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똑같은 AI 시대인데 어떤 기업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돈을 받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망해가는 기업은 사람 머릿수대로 돈을 받지만 살아남은 기업은 사용량대로 돈을 받습니다. 데이터 클라우드 기업인 스노우플레이크나 클라우드 3사의 모델을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AI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데이터 처리량이 늘어나 돈을 더 많이 벌니다. 사람이 하든 AI가 하든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AI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니 매출이 폭발하죠. 반면 전통적인 CRM 기업인 세일즈포스 같은 곳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정당 요금을 받는 게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처리한 대화 건수로 요금제를 개편하고 있죠. 즉 AI를 경쟁자로 두느냐 고객으로 만드느냐가 생존을 결정짓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기술주 ETF를 사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술주 ETF 안에는 AI 수혜주와 AI 피해주가 뒤섞여 있습니다. 썩은 사과가 섞여 있으면은 바구니 전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첫 번째 기준은 가격 결정력입니다. 이 기업이 AI 시대에도 가격을 올릴 수 있는가,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깎아줘야 하는가. 두 번째 기준은 비즈니스 모델의 유연성입니다. 사람 머릿수에 의존하는 기업은 피해야 합니다. 어도비, 애도비를 예로 들어볼까요? 생성형 AI가 나오면 디자이너가 줄어드니 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AI 생성 기능을 유료화해서 오히려 객단가를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단순 반복 업무를 도와주는 툴들은 AI 에이전트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부채 비율입니다. 특히 사모펀드가 주인인 기업을 조심하세요. 재무제표를 열어보고 장기 부채 항목이 매출 대비 너무 크다면 지금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2026년은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잔혹하게 일어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과거 닷컴 버블 붕괴 때 아마존은 살아남았지만 패치닷컴은 사라졌습니다. 이번 AI 버블 붕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스라는 이름표를 달았다고 다 같은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종목이 AI를 이용해 돈을 버는 회사인지 AI 때문에 돈을 잃을 회사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을 켜서 보유 종목의 뉴스 탭을 확인해 보세요. 구조 조정, 가이던스 하향, 구독 해지 증가 같은 키워드가 보인다라면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반대로 사용량 기반 매출 증가, AI 에이전트 통합 같은 뉴스가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함께 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질 때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조정장은 빚더미에 앉은 좀비 기업들을 털어내고 진짜 알짜 기업만 남기는 건강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무지성으로 존버하는 전략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구독경제에서 소비경제로 리밸런싱할 타이밍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파도를 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흐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금리보다 구독 해지율을 봐라. 둘째, 사모펀드가 인수한 부채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은 피해라. 셋째, 사람 머릿수가 아닌 사용량으로 돈을 버는 기업에 집중해라.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다가오는 소프트웨어 파산 도미노에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변하고 그 변화 속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그 변화를 따라갈 수 있도록 경제 드라이브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투자 동료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혼자만 알고 피하기엔 다가오는 파도가 너무 거대하니까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험한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토론하며 답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드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